자,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기초와 관련돼서 그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충분히 12문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점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시법령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은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12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잡을 게 뭘 잡아야 돼요? 자, 등기부의 우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구조에 대해서 등기부의 양식. 그러면 등기부의 양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모든 걸 우리가 반드시 잡아둘 거는 자, 등기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의 종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 학습 시간에는 우리 등기부와 등기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부동산 등기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우리가 출처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의 특수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특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건의 특질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자,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 절대성. 절대성과 관련돼서 절대성은 자, 우선적 효력이 있고요. 우선적 효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 효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을 거는 자,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물건적 청구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타성. 자, 배타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공시의 원칙. 자, 공시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은 자, 인도로서. 자,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물건에는 자, 일건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이게 바로 일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건의 특질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절대성. 그럼 두 가지가 있다. 자, 우선적 효력과 물건적 청구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건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물건적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 효력 그러면 절대성, 물건적 청구권은 절대성이라고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공시의 원칙 배타성, 그 다음에 일물일건주의 배타성. 그러면 동사는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점유의 이전. 자, 부동산은 뭘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잘하려면 뭘 잘하는 거예요? 특히 물건을 잘해야 돼. 물건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 등기법도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등기법 그러면 민법 시간에 뭐예요? 민법 책 읽어오세요. 그러면 물건법을 좀 읽어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과 즉 물건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적 효력, 절대성, 물건적 정권, 절대성. 자, 공시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배타성이요. 일물일건주의는 배타성. 이렇게 이제 잡아서 물건의 특질, 이걸 반드시 숙지하라. 자, 물건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민법상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8종류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자,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본권과 관련돼서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지느냐?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져요. 제한물권은 다시 뭐로 나눠지느냐? 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용익물권과 관련돼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과 관련돼서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자, 저당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물권의 종류는 그러면 이제 점유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본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서 물권의 종류는 토탈 8종류다. 자, 민법상이에요. 자,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의 사실상 지배야. 점유의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 저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저 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이가 되어 있죠. 소유권은 자,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 이 각각을 뭐라고 그러느냐? 대표적으로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자,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바로 권능이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그래서 완전 물권이야. 그래서 완전 물권으로서 소유권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바로 각구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각구에 기록된다. 자, 제한물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한번 따보죠. 용익이라는 거야. 용익. 그래서 용익물권이 탄생하고요. 용익물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쓰게 돼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담보물권과 관련돼서는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와 관련돼서 경매 그러면 담보야.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점유권은 점유의 사실 상태죠. 그래서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어. 자,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뭐에 각구 얼구죠. 그래서 각구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구에 기록되고, 그러면 용익물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등기 능력이 없어. 자, 질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민법상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질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권리질권이 있어. 자, 권리질권과 동산질권이 있어요.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 저당권이 있죠.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특수한 저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저당권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물권의 특질, 물권의 종류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권의 특질 잡았고요.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다. 자, 물권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8종류야. 그래서 점유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지며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 하면 기본서 자, 132페이지로 딱 펼쳐봐요. 자, 132페이지. 자, 그러면 제2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제 분석을 하고 가자고. 등기법. 이렇게 되네. 자,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와 건물이야.
자,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를 하는 거죠. 등기에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란 그러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부동산 등기의 의의가 되겠죠. 등기소에서. 그러면 등기소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등기소는 뭐하러 가요? 바로 신청하러 가겠죠. 등기관한테는 뭐하러 가요? 접수하러 가겠죠. 등기부에 대해서는 뭐에? 기록하러 가겠죠. 그래서 기록,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부, 기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발생해요. 바로 접수 시점과 기록 시점을 확인해 보죠.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과거에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요 기록 시점에서 등기부에 기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문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요 접수 시점과 기록 시점에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바로 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요 텀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텀은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한테로 소급해서 효과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록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라는 것 기초 잡고 가야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확인해 둘 거는 접수 시기. 접수 시기는 등기관 저장된 때겠죠. 저장된 때. 자, 효력 발생 시기는 결론.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가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냐? 바로 교합한 때라는 거. 교합한 때.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바로 요겁니다.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는 거. 그러면 131페이지 여백에다가 우리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부 기록이야.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할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의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용어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등기부 무조는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자, 각거라는 게 있어요. 각거는 소유권입니다. 얼구와 관련돼서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야. 그래서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을 뭐라고 그러느냐? 각각을 이게 바로 자, 표제부 기록, 각구 기록, 얼구 기록이야. 그래서 이걸 각각을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뭐냐? 등기 정보 자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각각 그러면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러냐? 등기 기록이다.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1부동산
1부동산 자, 1등기 기록이 돼요. 그러면 표제부도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표제부가 두 기록이 되면 이게 바로 중복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 기록, 표제부도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 자,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한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상이죠. 자, 각과 관련돼서는 60일이야.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표제부 1개월, 각구 60일.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표제부, 부동산의 신상 1개월,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된다라는 것. 자, 요 부분이 뭐냐? 바로 등기부라는 거야. 등기부.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각구, 얼구. 하나, 둘, 셋. 그래서 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 각구, 얼구로 편성되는 것. 이게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등기부. 자, 여기와 관련돼서 편성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부동산과 편성이 맞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러기도 해요.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항상 등기부는 요 앞에 바로 토지냐, 건물이냐.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항상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 등기부란 그러면 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야.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럼 파일을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자,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뭐라고 그러느냐? 자, 보조기억장치 이걸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런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부란 그러면 저 전산 등기부로서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그래서 사실이야. 항상 표제부는 사실. 자, 각구 얼구와 관련돼서 각구 얼구는 뭘까요?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야. 공통점은 권리죠. 그래서 이게 권리정이 탄생해. 권리정. 권리정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짜리고 요거는 실무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권리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둬야 돼.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바로 등기필 정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영수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일종의 이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주듯이 자, 그래서 이제 영수증, 권리증, 등기필 정보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는 바로 등기 기록, 그 다음에 등기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등기필 정보 요 4가지 개념을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의 스타트는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자, 등기부 딱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 등기 기록.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사실,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표제부는 1개월, 가구는 60일. 그러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요거는 전산 등기부로서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파일을 똑같이 복사본. 그게 바로 등기부 부분 자료고, 그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다. 자, 권리증과 관련돼서 등기 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한번 기억을 꼭 해두시고, 부동산 등기법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딱 그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136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죠.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거기 미리 생각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한번 보죠. 부동산 등기란. 자,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부동산의 정확한 현황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뭘까요? 갖고올구입니다. 정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이해 권리, 즉 제한물권의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되며, 이러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표제부라는 것은 사실이요. 가구는 소유권이요.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라는 것.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부동산에는 뭐예요? 한 부동산은 하나의 권리가 탄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 물건을 기준으로, 즉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 기록을 편성하며 1등기 기록은 표제부와 갖고올구를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등기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우리가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쭉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172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172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쭉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는 크게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등기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바로 토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기도 김포시 붕병동 60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쭉 가니까 고유번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이 앞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 고유번호겠죠. 부동산 고유번호. 자, 부동산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요거는 몇 자리냐?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14자리라고 써놔요. 여기와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토지의 고유번호.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였죠? 예, 요거는 19자리였습니다. 19자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1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 앞에 4자리가 있죠. 그 4자리 0000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 밑에다 써요. 자, 전산 등기소야. 전단 등기소 고유번호입니다. 자, 요거는 전산 이기 연도예요. 이기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죠. 요거는 뭐냐?
전산 이기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14자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고유번호와 토지의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매일 9자리요. 그러면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로서 자리수가 불일치하고 있죠. 요거는 19자리, 요거는 14자리. 그러면 전산 어느 등기서 어느 몇 년도에 자, 몇 번째로 전산해왔다. 그래서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의미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 두셔야 돼요. 전산 등기서 고유번호, 전산 이기 순서, 연도, 전산 이기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 19자리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표제부예요. 표제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표제부는 이제 여기에다 살짝 이제 집어넣어서 표제부 등기를 우리가 붙이고요. 자, 부동산 토지의 등기를 붙여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이따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라는 거.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그러면 표시니까 이거는 일종의 바로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제부,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의 등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자, 표시 번호가 나와. 자, 표제부는 표시 번호야. 표제부는 표시 번호. 그러면 표시 번호란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표시 번호가 되겠죠. 그럼 표시 번호와 관련돼서 이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바로 뭐냐? 자, 주등기가 돼요. 1, 2, 3, 4로 가는 게 이제 주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보이죠? 자, 접수란이 있죠. 접수와 관련돼서는 2005년 5월 20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거 가로 열고 이거는 접수일자야. 그러면 접수일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이 돼. 그러면 거기 밑에 이렇게 해서 조심할 거는 자, 접수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접수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접수일자는 사실이 권리예요. 사실이고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접수번호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이러면 X야.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소재 지번이에요. 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그게 바로 소재가 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600 이게 지번이 됩니다. 그러면 소재와 지번이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지목은 요거는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목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 지목은 지금 무슨 등기부를 배우고 있어요? 토지 등기부를 배우고 있죠. 요 지목은 건물 등기부는 기록되지 않아 토지 등기부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것 10중 8구 지목을 골라라 이 소리예요. 자,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등기 원인 이렇게 동그라미 잖아요.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즉 사실의 등기다.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간주하느냐? 1개월의 등기를 간주한다. 요 1개월이라는 걸 한 번 더 추가해 두시고 표제부는 표시번호, 즉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표시번호란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요. 그러면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소재지분, 지목, 면적, 등기, 원인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172페이지 각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각구. 자, 각구는 소유권이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고 싶다. 각구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면 각구와 관련돼서 꼭 여기에다 우리가 하는 것은 60일이라는 거. 60일. 요거 60일을 주사를 딱 해놔요. 요거는 특별조치법상입니다. 특별조치법상. 자, 그러면 이제 각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표제번호는 표시번호였죠. 각구는 순위번호야. 그래서 값순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놓고, 자, 그러면 자 1 이렇게 되어 있네. 1 그러면 요거는 자 주등기예요. 1 주등기. 자, 여기와 관련돼서 전 뭐가 나오죠? 3이 나오죠. 전 3. 그러면 요 전 3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전 순위번호 3번을 1번으로 다 왔다 이 소리. 그러면 전 3과 관련돼서는 의미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바로 폐쇄 등기 기록이라는 거죠. 자, 폐쇄 등기와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럼 폐쇄 등기와 관련돼서는 영구 버전이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발급 신청할 수 없다. 이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러면 전 순위번호 3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요 소리고요. 자, 그래서 등기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 목적. 자,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 표제부에는 등기 목적이 없죠.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각구는 등기 목적, 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등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이네요. 자, 접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접수와 관련돼서 자, 1999년 2월 19일 요게 뭐냐? 접수 일자가 돼. 그러면 거기 8584호가 접수 번호가 돼요. 그래서 접수 우리가 바꿔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보죠. 자, 1999년 2월 8일 가로 열고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거야. 매매가 가로 등기 원인이 돼요. 그러면 1999년 2월 8일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바로 등기 원인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권리자 기타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우리가 줄쳐놓고요. 그러면 권리자야. 그러면 각구는 관련돼서는 각구는 60일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조하고 있고, 각구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순위번호, 그래서 값순위예요.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요. 그러면 전 순위번호 3번을 1번으로 옮겨져 왔다. 그럼 이거는 폐쇄 등기 기록을 우리가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소유자 오재미, 쭉 나오죠.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92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바꿔요. 자, 얼구가 나와 있어요. 얼구가 나와 있죠. 자, 얼구. 자, 얼구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얼순위, 그래서 이제 목차는 동일해요. 그래서 얼순위, 얼구 순위 번호,
순위번호. 자,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얼과 관련돼서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몇 번으로 나와 있어요? 4번이 되네. 4번 주등기가 되네. 등기 목적은 건저당 설정이 되고요. 접수와 관련돼서는 2012년 3월 14일. 이게 바로 접수 일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5,081번 접수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2014년 4월 14일, 3월 14일 등기 원인 일자 설정 계약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 원인이 되네요.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 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요거는 우리 부연 설명을 우리가 달아보죠.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32회 때는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 전세권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어.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치는 부분이 바로 기록사항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래서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 측면이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이 있어.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임의적이거든. 그래서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요 기간이에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당사자, 그래서 특약, 그 다음에 약정, 그 다음에 합의,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 특약과 약정과 합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건저당에서 반드시 기록해 줄 사항,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 줄쳐놓고, 자, 채무자 줄쳐놓고 묶어요. 그게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 최고액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 거기 나와 있고요. 채무자, 오재수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건저당 건자 김포 농협협동조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순위번호 4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순위번호 7번이 나와 있죠. 주등기가 되죠. 지상권 설정. 2013년 3월 20일 접수 일자가 되고요. 자, 16,339호가 바로 접수 번호가 돼. 그러면 2013년 3월 20일이 뭐가 되죠? 등기 원인 일자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목적과 범위, 요 동그라미잖아요.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기간과 관련돼서 지지로 요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는데 임의적 기록사항이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의 개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바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이 등기부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자, 표제부는 자,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가꾸는 소유권으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굴은 소유권 이의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다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표제부, 여기에 갖고 얼굴. 표제부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자, 각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전체를 등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굴로 편성되는 것. 그러면 물건, 그럼 부동산과 편성이 만났다. 물적 편성주의가 돼. 이때는 전산 등기부로서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즉 호조 기억 장치가 되고요. 요거는 1개월, 요거 갖고는 60일, 요거는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로서 여기에 대한 권리증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 그래서 요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등기부의 구조, 양식 구조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다시 한번 연습을 하죠.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소는 신청, 등기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접수. 등기부는 기록이라고 그랬죠. 기록.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기록하는 것. 그럼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 즉 표제부 갖고 얼굴에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표제부, 즉 권리 후제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의 의의가 되겠죠. 항상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요 골자들은 우리 부동산 등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등기부를 알아줘야 돼요. 등기부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항상 부동산 등기법을 들어갈 때 우리 172페이지 등기부의 구조를 생각해 달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그걸 모르면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테두리에서 우리 잠시 쉬었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